보따리길 중간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따리길에 대한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마 여행 갔다가 출장 갔다 돌아오시는 길에 가족들 선물 뭐 사야 될지 고민했던 적 많으실 텐데요. 뭐 헬로키티를 사가야 될지 아니면은 사모님들 화장품을 사다 드려야 될지. 근데 저도 똑같이 여행을 할 때는 어떤 보따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손 가득 뭔가를 들지 않으면은 이 도시에서 다시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 중국에 가면은 짝퉁 시계라도 이렇게 여러 개 사와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일본에 가면은 꼭 시세이도 하나는 사와야지 갔다 온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 친구도 똑같더라고요. 제 친구는 이제 보따리길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버릇이 되다 보니까 집에 조미료가 떨어지면은 일본에 이제 배 타고 가가지고 조미료랑 까자라 이런 걸 사옵니다. 냄비가 떨어져도 또 후쿠오카에 배 타고 가서 이런 것들을 사옵니다. 누구나 이렇게 이제 보따리에 대한 열망들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관광객은 뭐 살지 항상 고민하고 있었고요. 또 시장 상인들은 안 팔려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기사 자료를 좀 참고했는데 부산 찾는 원정 쇼핑객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쇼핑객들은 계속해서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또 보면 소상공인은 계속해서 못 버틴다. 우리가 이제 시작 경제 살리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중간을 이어주는 매칭 포인트는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찾았습니다. 요즘 갈매길도 둘레길도 그리고 올레길도 뜬다는데 보따리길도 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쭉 갈매길처럼 올레길처럼 여행하는 코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쇼퍼홀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쇼핑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고객층은 언제나 확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따리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부산에 무역을 일으킨 그들인데 지금 부산의 국제 부두에는 보따리상들이 격감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전에는 배를 타고 이제 부두에서 이렇게 물건을 수입해서 우리가 깡통시장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사고 팔던 일들이 지금은 점점 상인들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여행이 관광의 하류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유명한 관광 명소를 찾아서 해운대 바다에 가서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지역의 생산물들을 사고 그들의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이런 공정 여행이 관광의 하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잘 결합하면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결론은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쇼핑의 도시로 부산을 포지셔닝하자. 그리고 갈매길 확장처럼 보따리길도 확장하자. 갈매길이 처음부터 이제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이기대 그 일대의 조용한 조그만 길이었는데 점점 갈매길 하면서 지금 이제 기장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서부산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널리 알려지면서 점점 확장되는 것처럼 보따리길도 처음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을 한다라면은 확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봄도다리, 가을 전어, 겨울 대구처럼 부산만의 어떤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그 보따리길 중간중간에 심어 놓는다면은 확장 가능성은 더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보따리를 들고 이제 쇼핑을 하러 떠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럭셔리하게 남포동 롯데백화점 옥상에 올라서 바다 전망을 구경하고 쇼핑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갈치 시장에 들려서 곰장어와 회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남포동 쇼핑로드에서 이제 쇼핑을 하고 먹자 골목 대탐방에 나섭니다. 국제시장에서 저렴한 수입 제품, 기념품을 구입하고 깡통시장, 자활용품 시장을 구경합니다. 부송 책방 골목에서 영화 속 장면도 보고 옛날 책 기념품도 구입합니다. 부평동 시장에 들러 단팥죽, 비빔장면 등 길거리 간식을 맛보고 수정동 삼복도로에 올라 부산만의 도시를 즐깁니다. 삼복도로 굽이굽이 길을 걸어서 직무로 이동을 해도 되고 걷기 힘들면 마을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또 진시장의 금은방에서 구경을 하면서 여친, 남친, 부모님을 위한 금가락지도 하나 사봅니다. 그리고 꽃동일 시장에 들러 상큼하게 기분 전환하고 약재 골목에 들러 소중한 사람을 위한 값진 한약도 한 대 지어줍니다. 매콤한 부산의 맛 조각낙지로 저녁을 먹고 피곤할 땐 현대백화점에 들러 휴식을 취한 후 롯데백화점 면세점으로 이동하여 쇼핑을 하고 지하상가에서 저렴하게 멋을 냅니다. 그리고 돼지국밥에 부산 소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정말 체력이 좋은 20분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짜봤습니다. 저는 예를 들면은 럭셔리 보따리 코스, 된장남 된장녀들을 위한 코스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백화점 신세계에 들러서 파라다이스 면세 쇼핑점도 구경하고 해운대 클럽 거리를 즐깁니다. 예술이 있는 달맞이 아트마켓 쇼핑까지 맞춰준다면은 아마 요거는 조금 이제 럭셔리하게 오늘 하루 부산을 즐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이런 코스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엄친아들이 항상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누구 집 아들은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뭐 누구 집 딸은 명품백도 사다 준다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그들을 위한 효도 보따리 코스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시장 금은방 골목에 이제 어머니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위한 금목걸이를 구입하고 이제 한약재 골목에서 보약 한 집 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들러서 해 한 그릇 대접하고 다시 기차로 이렇게 부모님 모시고 가면은 이제 효도 보따리 코스가 완성됩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외국은 가고 싶은데 누구는 세계여행도 간다는데 그럴 수 없을 때 가는 코스입니다. 면세점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깡통시장에 가면은 수입 물품들이 많습니다. 골목골목 돌면서 외제 담배도 싸고 외제 양주도 쌉니다. 그걸 하나 삽니다. 그리고 부산역 앞 차이나타운에서 그 러시안타운에서 술을 한잔 한다면은 아마 외국에 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저렴이 코스, 이런 재활용 시장 등을 이용한 코스가 있을 거고요. 이것들을 이제 맵, 어플, 또는 시티투어 버스, 그리고 공정 여행과 믹스앤매치 한다면은 아마 우리의 보따리길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저는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좀 중심이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고민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이태리에 간다고 했을 때 뭐 다른 것들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에스프레소 한 잔 이렇게 진하게 딱 원샷하고 멋있게 이렇게 낭만을 즐기면은 그걸로써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멋있게 한 잔 이태리에서 하고 왔습니다. 그 파리에 가서 마카롱 하나 먹으면은 그 도시에 대한 추억은 어쩌면은 그걸로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안동에 가면은 강고등어라도 하나 먹으면은 그 도시에 대한 추억은 그걸로써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한 방법이고요. 그냥 무조건 그럼 길을 이렇게 줄줄이 엮어가지고 여기 가서 이렇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세요라고 말할 것이냐. 그거는 뭔가 사람들을 매혹할 만한 요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시장을 통카페처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종로에 있는 시장이고요. 시장 살리기의 성공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통카페는 이제 조용한 시장 골목에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용 방법이 있습니다. 도시락 카페라는 곳에서 쿠폰을 사게 되면 이렇게 도시락을 줍니다. 그럼 그거를 시장 안에 있는 가맹점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이렇게 500원씩 이렇게 뜯어서 내고 그 도시락 통에다가 이렇게 반찬을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5,000원치를 채워도 되고 3,000원치를 채워도 되고 이렇게 조그만 시장 골목을 따라서 이렇게 반찬 가게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이걸 하고 나서부터 발길이 끊겼던 시장 상인들이 여기 통시장에는 점심시간마다 모여서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시장 반찬을 먹고 그러면서 이제 다 자연스럽게 저녁에도 다시 와서 이 시장 반찬들을 사가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 경제 살리기가 좀 재미있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보따리길에도 적용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하우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솔루션을 찾아봤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뭐 부산 여행 가이드도 많이 읽어보고요. 이제 이런 저희가 같이 연구원이 같이 다녔던 문학 카페 같은 곳에서 책도 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 관광 박람회죠. 박람회 가서도 보고 뭐 서울에도 가보고 경기도에도 가보고 각가지 관광 명소들을 찾아다니면서 뭐가 과연 매력적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만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부산의 5마리 물고기를 얼마 전에 부산시청에서 이제 부산의 상징 물고기로 정했다는 겁니다. 걔네 5마리가 고등어, 멸치, 갈치, 대구, 오징어입니다. 얘네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 거는 같은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 물고기들을 길 이름을 붙여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어떤 상징물로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부산하면 제일 많이 나는 게 고등어니까 고등어를 중심으로 확장되는 길을 열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길 이름을 오징어길, 대구길 뭐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뭐 오징어는 다리가 이렇게 10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기 좋은 길, 뭐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이렇게 해서 뭐 해운대의 핫한 클럽들을
오징어길이라고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좀 럭셔리한 동네는 뭐 갈치길이라고 해서 럭셔리 쇼핑길을 이렇게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 제가 솔루션으로 찾은 게 이제 돛다리에서 발전돼서 이제 봉다리를 하나 찾았습니다. 돛다리길을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해줄까라는 건데 그냥 보자기를 활용해도 될 것 같고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좀 약간 어플이라든지 최신 기기들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원정 와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구매 고객이 아니라 오프라인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부산의 어떤 뭐 I love 부산이 될 수도 있고 부산의 캐치프레이즈를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떤 길을 이렇게 대표적인 어디를 가야 할지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럭셔리 길 하고 여기 어플이 들어간다면은 그러니까 QR 코드가 들어간다면은 찍어서 럭셔리 쇼핑을 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자기에 새겨진다면은 그걸 보고 충분히 그거 역이라든지 공항에 그거를 비치를 해둔다면 우리 지도처럼 그걸 찍어가지고 충분히 이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용도로 쓰느냐? 만약에 봉다리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 롯데 야구할 때 이제 봉다리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뭐 비 올 때 봉다리 쓰기도 하고 쇼핑물 담을 때 이렇게 다 담아가지고 또 다음에 뭐 사지 하면서 이렇게 보고 길을 찾기도 하고 그러면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인들이 연합을 해서 돈을 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간단하게 기업들이 이 뒤에 광고 하나 실어주면은 이 봉투는 무조건 제공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지 이제 봉다리가 아니더라도 어떤 보자기라든지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쇼핑 로드맵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우를 어떻게 이제 좀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했고요. 이것들이 이제 최종 연합이 돼서 어떤 보따리길이 완성될지는 최종 보고 때 계속해서 연구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랑은 3기에서 같이 만났던 네. 그때는 같은 연구원이었는데 네. 질문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근데 보따리길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 되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는데 네. PPT 자료를 보는 데는 럭셔리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조금 매칭이 안 되는 느낌이 들었고 그거는 막 일단 PPT 상에 설명일 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 선생님이 혼란스러운 건지 제가 혼란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이게 부산 지역 소비 자체를 활성화시키자는 건지 아니면 그 부산 지역 상징 물품을 만들자는 건지 아니면 재래시장 얘기도 조금 나오고 그게 조금 제가 받아들이기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는 그거고 두 번째는 선생님이 되게 신세대시고 아마 조금 연배가 조금 많으시는데 조금 신세대시고 그래서 뭐 조금 그 구태의연한 그 단어들이 아니라 조금 새로운 단어들이라서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 같이 눈은 가는데 그거 근데 맥을 들여다 보면은 이 사업을 관광 활성화라는 말하고 이제 계속 설명이랑 조금씩 어긋나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코스를 만들자는 건지 그러니까 진짜 소비 자체를 이렇게 좀 이렇게 활성해서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하자는 건지 조금 애매한 요 이후의 활동 계획이 혹시 어떠신가요? 지금 애매하게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길을 만들자, 갈매길처럼 보따리길을 만들어서 자연만 보여줄 게 아니라 시장 안으로, 도심 안으로 사람들이 끌어와서 도심도 이렇게 길을 따라서 걸으면서 필요한 거 사고 그러면 지역 상인도 좋고 도시를 구경하는 사람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로드맵은 그냥 제가 처음에 그렸어요. 근데 그리다 보니까 뭔가 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조금 더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부산의 상징물이 그러니까 키워드가 될 수 있는 쇼핑 아이템을 하나 잡아주면은 더 좋겠다. 그리고 그 방법도 통일시장처럼 저런 재밌는 방법이 도입되면은 이 길은 더 재미있게 엮어지겠다라는 걸로 지금 2단계 생각을 발전을 했고요. 근데 3단계 이제 얘가 최종 결론에서 뭐 그냥 길이 될지 얘가 복합된 길이 될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아직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원들도 같이 그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신가요?
연구원들은 재미있게 그냥 재밌게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꼭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기보다 그냥 처음에 뭐 이렇게 길 재밌네, 뭐 시장 재밌네, 뭐 부산에 5마리 물고기가 있다고 재밌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 뭐 이제 한 요 정도 하고 있고 이제 최종 결론 때는 저희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서 오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좀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연관이 되는데요. 그래서 명분 살리기가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연구를 시작하시면서 그러면 도심 관광을 좀 활성화시키다. 부산의 도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만든 그 봉지에 이제 그 길 안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걸 같이 좀 연계가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심 관광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백화점 다 빼버리시고 네. 차라리 전통시장 살리기 쪽으로 좀 맞추시는 게 네. 그런 게 오히려 더 길을 도심을 나아요. 걸어다니면서 자갈치 시장이라든지 네. 항상 그 어떤 길을 만들 때도 이 버스 노선 하나 만드는 것은 상당한 그 이권입니다. 그 길을 버스가 그렇게 다님으로 인해서 시민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주변에 그 정류소 하나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그 상권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포인트가 이제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그 코스를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의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집 앞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누구의 그 주관적인 그러니까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걸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진짜 전문가들이 다 공감하니까 그렇게 길을 만든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이 좀 고민을 빌려오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기대 효과에 많은 그 요소들을 이제 넣어 놓으셨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은 사실 그 이권이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형평성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저는 그 이제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대상이 아주 와이드하게 광범위하게 지금 돼 있기 때문에 헤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버릴 건 많이 버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젊은이로서의 참신함이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하고 이거 우리 딸내미 손잡고 한번 가봐야 되겠네 라는 마음이 들 만큼의 어떤 내용이 돼야 되는데 현재로는 제가 보니까 이때까지 있는 내용들을 고민하고 있는 정도 수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유통을 담당도 했었지만 이렇게 이 부산의 유통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계란을 탁 던져놓은 것처럼 그냥 퍼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집중돼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원도심도 사실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부산에 오신 분들이 부산에 가면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딱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 딱 선택과 집중을 해서 거기에만 대상도 아주 좁게 하고 지역도 좁게 하고 아이템도 참신하게 만들면은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보고 때 저희는 참신한 보따리를 들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